거대한 산 올림포스. 그곳엔 그리스의 신들이 살고 있다. 그리스의 12신은 각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움과 예술, 문화를 관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와 추남이자 절름발이인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명령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손재간이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헤파이스토스와 이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결혼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의미한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기술과 감성적이고 따뜻한 예술은 상반된 개념이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이 둘이 함께할 때 진정한 예술과 진정한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스인들처럼 기술과 예술이 융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성냥갑처럼 뚝딱뚝딱 해치우는 직선 건축을 마다하고 꿈과 시간을 들이는 아름다운 건축에 땀을 쏟는 기업.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를 쓰는 시간을 갖는 최고 경영자를 가진 기업. 신태양건설을 만나보자.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조용필의 노래로 유명한 부산의 명소 동백섬. 이곳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 건물이 있다. 세상의 꼭대기란 뜻을 가진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다. 현대식 정자를 표방한 누리마루는 동백섬의 능선처럼 지붕을 둥그렇게 만들어 얹었고 어디서든 너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됐다.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들의 회의 장소로 쓰인 이곳은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지어낸 신태양건설의 작품이다. 신태양건설이 시공한 주요 건물은 부산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부산 북구 함영동에 시공한 주상복합주택 레지던스 L가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중시하며 실용적인 주거 공간을 선보이려는 신태양건설의 의지가 드러난 작품이다. 큰 평형이 아니고 아주 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아니면 원룸 사이즈인데 이런 작은 집에 외부 공간, 그러니까 마당을 가지는 형태, 마당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마당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지금 마당을 가지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자연 환경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번 제가 그것도 한번 꿈꾸던 아파트죠. 설계 도면을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도면인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현장 소장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게 건물로서 우리가 형상을 시킨 거죠. 외형은 마치 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기하학적으로 올린 모양새다. 하지만 사선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은 다르다. 계단처럼 하늘로 향한 외부 테라스가 마치 나뭇잎이 하늘로 뻗는 듯한 외관. 테라스의 위치를 하나하나 조정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틀로 똑같이 찍어내는 아파트와 달리 제작 공정은 만만치 않았다. 외부의 형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부 하나씩 다 제작을 해가지고 조립하듯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집을 하나하나 전부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제작을 해서 그러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시공된 데가 거진 없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설계사에 협의 요청을 해서 이 설계 의도라든지 건물 구조라든지 거진 매일 이렇게 협의 요청을 하고 현장에서 협의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김용남 씨는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건축물을 시공할 때 이제 이 형태를 보고 우리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가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걸 구축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신태양은 좀 이게 만약에 지어지고 나면 건설회사도 보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힘들더라도 도전을 해보겠다. 설계사와 건설사가 의기투합해 만들어낸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건물의 외경은 입주민들에게도 감탄을 샀다. 봤을 때 뭐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아주 좀 계단형 같은 좀 새로운 좀 독특한 그런 건물 외형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오니까 또 특히 이제 테라스가 있으니까 외부 공간이 이제 바로 노출이 되니까 자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마음적으로도 밖에 좀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는 입주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다.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고 뒤에는 이제 금정산이 있고 그 공기 흐름도 없이 좀 맑은 공기가 항상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강도 있고 기차도 있고 또 저 멀리는 또 공항도 보이고 아마 뷰 쪽으로는 아마 다 족보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인들도 와가지고 바람만 안 불면은 날씨 좋은 날은 뭐 테라스나 또 안 그러면 위에 옥상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든지 뭐 삼겹살 파티도 하고 뭐 소주도 마시고 그래요. 신태양 건설이 지어낸 아름다운 건물은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다. 올해 열린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출품된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건축가의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진출은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건축 이런 뭐 전시를 하고 뭐 소개를 하고 이런 것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로 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고 일반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빨리 분양해주고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주거 타워로서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손해를 감수하고도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에 힘을 쏟는 신태양 건설. 창업한 후 20여 년간 부산의 랜드마크를 건설하며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신태양 건설의 최고 경영자는 놀랍게도 시인이다. (2006년) 한 월간지의 시 공모에 당선돼 등단한 박상호 회장은 이미 시집 2권을 낸 중견 시인이다. 그가 쓴 시들은 10페이지 안팎의 긴 시가 대부분이다. 저는 이제 시를 위한 시를 쓰는 그런 여튼 부류이기 때문에 별로 여튼 독자들한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후대가 뒤돌아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시를 쓰는 게 저는 하나의 그 시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시를 쓰게 된 건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린 시절 책을 자주 사주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그를 항상 가까이 했다. 문학에 눈을 뜨게 해준 어머니는 암으로 이른 나이에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머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어릴 때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허무하다. 당신이 뭐 시인이라면은 시라도 좀 이렇게 몇 줄 남길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남기는 것도 없고 그 삶 자체가 여하튼 너무도 허무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한테. 어머니의 유언을 들은 박상호는 이때부터 시인을 꿈꿨다. 하지만 암으로 고생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생생했다. 그는 시인의 꿈을 접고 의과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의사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불운이 닥쳤다. 가르치던 과외 학생들과 바다 수영을 하던 중에 한 학생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얻은 지식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인생에 불현듯 찾아온 두 번째 죽음은 그를 혼돈으로 내몰았다. 가르치던 아이를 잃은 참담함에 방황을 거듭하던 박상호는 결국 예과 2년을 마친 뒤
학업을 포기했다. 목표를 잃어버린 그에게 탈출구는 책 읽기와 글쓰기였다. 책과 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에게 삼촌은 사업을 권했다. 그가 맡은 일은 건축 자재를 만들어 납품하는 것이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뛰었다. 밤잠을 설치며 일하는 바람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허무함을 견뎌내기 위해 꿋꿋이 견뎌냈다. 그 덕분이었을까?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회사는 점점 커져나갔다. 제조업을 제가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이제 그 자재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군데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뭐 대우조선이든 이런 데서는 공사도 좀 같이 해달라. 그래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건설업에 참여하게 된 하나의 그 동기죠. 자연스럽게 건축 시공도 맡게 되면서 1995년 그는 건축 전문 회사 신태양 건설을 창립했다. 하지만 삭막한 건축 현장은 오히려 시를 향한 갈망을 더욱 넘치게 만들었다. 건설업이 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좀 사실은 여하튼 이게 사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건설에 부딪히다 보면. 저 자신이 항상 이렇게 좀 거칠어지는 걸 갖다가 좀 뭔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도 좀 문학과 자주 접촉을 하고 또 제 스스로 또 시도 좀 이렇게 쓰면서 그걸 갖다가 조금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를 쓴다고 하면 사람들은 여리고 순수한 감성만을 보며 사람이 모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상호 회장은 다르다. 그의 성품은 치밀하고 섬세하기로 소문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모험은 하지 않는다. 그는 기업을 유지하는 데 안전한 관급공사를 주로 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공사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신축공사,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이음지구 조성공사 등 부산권을 중심으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터보 건축을 수백 건 시공했다. 하지만 관급공사만으론 제자리에만 머무를 뿐이었다. 박상호 회장은 주거공간 건축 분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시를 쓰면서 키워낸 감수성을 건축물에 녹여내기로 했다. 기술과 건축 그리고 예술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두리마루와 더불어 신태양 건설의 또 하나의 대표작은 아미산 전망대다. 아미산 전망대는 낙동강 하구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자리 잡았다. 철새, 모래톱, 갈대, 낙조 등 부산이 자랑하는 천혜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설계사가 아미산 전망대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장소와 건축이 빚어내는 풍경이었다. 아무래도 저 아미산 전망대는 이 자연을 보기 위해서 이 지어지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자연과 조화롭게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 건물만 이렇게 툭 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그런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주변을 최대한 저희들이 훼손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전망대는 풍경이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다. 창을 어느 방향으로 내어 어떤 풍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관람객이 받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상호 회장은 설계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 부산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아미산 전망대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건축하고 그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직원들로 보던 이게 설계입니까? 그림이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여기에 명작을 한번 남기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모티브가 솔개가 비상하는 그런 이제 건물이거든. 그런 모습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건물을 완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업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게. 절벽 위의 강풍을 견뎌내며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완성됐다. 이곳에서 바라본 해질녘 풍경은 장관이었다. 박상호 회장은 건설을 끝내고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조를 시로 담아냈다.
아폴론의 황금마차는 수직으로 하강하고 여신의 통렬한 눈물은 수평으로 붉게 번진다. 애틋한 아쉬움으로 타오르는 선홍빛 피부. 여신은 고혹적인 날몸을 살포시 드러낸다. 나그네여 이토록 황홀한 유혹의 향연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신태양 건설이 지은 집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돈이 더 들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린다. 하지만 박상호 회장은 건축의 아름다움을 가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상당히 그 경제적인 원칙하고는 좀 반비례하죠. 그게 보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는 예술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그런 한번 건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게 제 평상시 소망이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는 조금 기왕이면은 우리 회사의 하나의 좀 작품으로서도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감언 이설을 해갖고 좀 격려를 합니다. 2003년 건설한 동주대학교 산학협력과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어려웠던 작업이었다. 앞부분이 이렇게 보면 그 배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좁고 위에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층마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짜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는 힘들었고요. 각 층마다 이게 다 달라졌기 때문에 뼈대를 만드는데 그 뼈대 만드는 것도 전부 이렇게 역타원이기 때문에 거꾸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었었고 뭐 유리 시공하는 거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배 모양의 미세한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건물 외관은 유리로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공정이 까다로웠다. 같은 규격의 유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체육관 같은 경우 뭐 천장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곡선이 있죠. 근데 그 곡선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기술이에요. 뭐 매뉴얼이 있는 것들이죠. 동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기하학적으로 서서히 바뀌는데 사이즈는 비슷해도 각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발주를 해서 유리 제조하는 회사가 열심히 만들어 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만약에 뭐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만들다가 난리가 나겠죠. 이게 뭐 여기 안 맞고 저희가 안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죠. 유리 제작을 위해 10군데의 업체와 접촉했지만 9군데가 제작을 거부했다. 1cm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전부 다시 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태양 건설은 마지막 하나 남은 유리 업체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유리 제작을 위한 도면을 만들고 함께 공장에서 동고동락했다. 그게 만들어주는데 처음에 계속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이 그 이제 도면을 들고 그 유리 치수를 가지고 공장에 가서 직접 그 공장의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 갖고 체크해서 그래 만들어냈습니다. 막상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유리가 좀 더 커서 끼워지지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시 반품을 하고 다시 해당 부분 또 재제작을 해서 한 2-3번 정도 이상의 그런 착오를 좀 시공할 때는 겪었었습니다. 신태양 건설만의 고집은 쟁쟁한 건설업체를 제치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3년 제14회 21세기 한국인상 건설경영공로 대상을 수상하고 2011년 9월 아미산 전망대는 부산다운 건축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가 설계하는 건축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만드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일반 건설회사들은 이제 이런 일을 조금 꺼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웬만한 시공회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신태양은 그런 어떤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회사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고. 예. 그리고 건축주들이 공기 길어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대부분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공사비를 줄여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분.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시죠. 이런 거는 좀 단순화시키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신태양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오너께서 회장님께서 그런 것들에 또 관심도 많으시고 웬만하면 또 수용을 하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뭐 찾기 어려운 건설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땀으로 지어낸 신태양 건설의 아파트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금강을 바라보는 공주신관 코아로 센트럴 파크는 자연과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중시하는 신태양 건설의 가치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파트란 한계를 넘어 성공적인 분양을 해냈다는 평가다. 신태양 건설은 이달 부산의 양산 신도시에 1368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홍난파의 가곡, 고향의 봄에 착안해 예술성을 가미할 예정이다. 고향의 봄을 작시하신 그 이원술 선생님이 소유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살던 고향에 나오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 이렇게 해갖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이제 그 hen 전부 다 장미로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편백숲 힐링할 수 있도록 무릉도원 같은 그런 말씀이니까 평상시 하나 이상향을 갖다가 한번 아파트에 대입하고 싶습니다. 고향의 봄을 모티브로 만든 테마 공원과 야외 운동 시설, 영어 도서관과 키즈 카페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갖가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여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신태양 건설의 의지다. 이때까지 좀 보던 아파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시적인 아파트고 좀 그 영혼의 떠락이라고 제가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분양으로 한참 바쁠 때지만 박상호 회장은 시인으로서도 쾌거를 올렸다. 무려 4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원고지 300매가 넘는 장편시 피안의 도정을 출간하게 됐기 때문이다. 40년 같으면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매달리고 썼는데 그래 저는 그게 어떻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의 테마를 갖다가 이 시로 형상화시킨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영감의 영숙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통일 수도 있고 하나의 또 보람일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좀 하나의 또 피안을 느낄 수도 있은 거고 그리고 또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우리말 시어들을 쓰는 시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시 아폴론과 다프네에는 아리잠지, 익덕귀, 찬섬, 에와티다 등 사전에 의지해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말과 시어들이 가득하다. 시어가 그러니까 다른 일반 시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풍부한 어휘력 시어를 갖고 있다. 이 시를 쭉 읽어보면 거대한 이렇게 건축물 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서 시를 이렇게 쓰는 표현력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시어는 풍부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삭막한 건설 현장과 뚝딱뚝딱 지어내는 건축물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박상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시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완성하는데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건축을 갖다가 하는 거나 여하튼 시를 쓰는 거나 좀 이제 시간이 상당히 길게 걸리죠. 장치를 쓴다면은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문학이나 건축이나 이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 우리가 인생이라 하는 게 그래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건축물은 또 영원히 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건축물과 시는 좀 무한할 수 있다고 그래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움을 만드는 전쟁 중이다. 마치 예술품처럼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명품을 만들어야 하고 같은 값이라면 경쟁자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누구든 매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신태양 건설에게는 고달픈 길이 아니다. 기꺼이 걸어야 할 숙명 같다. 오래된 상징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낼 때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된다고 한다.
오랜 감성으로 함께 해온 시와 건축물 그리고 추억이 신태양건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우리는 또 이 신태양 건설이 있고 여러 자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매출도 그렇게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별로 우리 중시하지 않습니다. 신태양에서 추구하는 기본 정신, 성공하는 삶보다는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 또 지금 회사가 추구하는 그 이념을 갖다가 좀 실현시키는 활짝 꽃이 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